지금처럼 이제 막 급하게 내려가고 그러는 거는 내년도 상반기 내에는 일단은 마무리가 된다라고 봐야 되고요. 집값이 한 40%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 정도까지 떨어져야 아유, 이제 그래도 좀 내려왔구나. 자, 이제 부동산 이야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최근 이제 부동산 시장 분위기 어떤지, 거래량 멸종, 현재 어느 정도 상태인지, 센터님 어떻게 보시나요? 생각했던 거하고 비슷하게는 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격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거래가 안 되고 이러는 형태가 될 거다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그런 형태로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거래가 이렇게까지 줄어들 줄은 몰랐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래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어 버리는 형태가 됐죠. 그래서 작년도에 한 상반기 이때 거래량에 비해서 지금 거의 보면 뭐 5분의 1 수준 이런 정도로서 줄어들어 버렸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거래의 감소는 훨씬 더 강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거래가 많이 다른 예년에 비해서도 훨씬 더 크게 줄어들었을까라고 그 생각을 해보니까 2020년도에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 거래가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거래가 많이 발생을 하고 했으면 마찬가지로 떨어질 때도 거래가 어느 정도 붙을 텐데 그 당시에 거의 별로 거래가 크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격이 거의 더블이 돼버리는 형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올 때도 거래가 없이 내려오는 형태가 되고 그 거래 감소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심한 그런 형태로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최근에 그럼 급매물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예, 급매물은 나오는데 어떤 정도의 급매물이고 그 다음에 급매물이 어느 정도 나오고 하는 것들이 그 숫자로서는 잘 그 확인이 안 되는 형태죠. 왜냐하면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한 500세대 내지 뭐 이런 정도 되는 아파트 단지에 거래 일자를 한번 보게 되면요. 가장 최근 거래일이 올해 5월 달에 거래가 됐으면 그건 그래도 나은 거고 더 그한 건 작년도 11월 달에 거래가 되고 그 이후에 거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매물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게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거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대규모 단지 4,000세대, 5,000세대 막 이렇게 되는 데는 그래도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서 거래가 되고 이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보면 대치동 음마 아파트 이런데 그 다음에 또 뭐 저기 그 송파구에 있는 뭐 이런 아파트들 단지 같은 경우는 5,000세대 막 이렇게 되니까. 헬리오시티요? 예. 그런 데는 이제 거래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래가 되는 거를 가지고 보면 고점에서부터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뭐 한 달 사이에도 막 2억씩 3억씩 막 내려간 거래가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가니까 아, 대충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아주 밀어내기를 극단적으로서 하고 있는 매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죠. 거래 절벽은 좀 언제쯤 풀릴까요? 이게 뭐 너무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사실. 예, 그렇죠. 아마 내년도 제가 봤을 때는 빠르면 2분기, 늦으면 한 하반기 이때에서부터는 거래가 좀 이루어지는 형태가 될 텐데 대략 이제 첫 번째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러는 건 5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가장 이제 최근에 기록이 됐던 그 거래 가격 그거에서부터 대략 한 20% 내지 25% 정도 하락한 곳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때에서부터 가격이 더 내려가서 한 40% 정도까지 하락하고 이러는 형태로서 진행된다라고 봐야 되죠. 지금 하락이 가파르게 진행 중인데 지금 센터장님께서는 집값이 한 40%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 정도까지 떨어져야 아유 이제 그래도 좀 내려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뭔가 아무튼 이제 얘기를 해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그런 국면인데 왜 요즘에는 보면 아파트 가격이 30에서 40% 하락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되게 많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30에서 40%라고 하는 숫자를 만든 게 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요? 그 작년도 9월 달 이때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를 하면서 방송에서 예, 그러면서 이제 방송도 KBS에서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고 했었는데 박제가 돼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때 처음으로 그랬었는데 그때 그러니까 30에서 40% 정도 하락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게 막 나온 숫자가 아니고 어떤 근거죠? 논리가 있는 그 숫자입니다. 대개 보면 어떤 자산이든지 유동성 장세가 만들어져 가지고 올라갔던 부분은 유동성 장세가 끝나고 나면 원래 지점으로 돌아온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거든요. 부동산 같은 경우가 코로나19가 나고 난 다음에 유동성 장세가 만들어져서 2020년도 2분기 정도서부터 시작해서 20개월 동안에 걸쳐서 84% 넘게 상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고점을 만들고 하는데 그 고점에서부터 따져서 40% 정도 떨어진다라고 따져보면 그게 그 84% 정도 상승했던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의 거의 첫 출발점 정도로서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0에서 40%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이 그동안에 한 2번 정도 크게 하락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90년도에 한 번 크게 하락을 했고, 그때의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해서 40% 넘게 하락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2011년도서부터 떨어졌는데, 그때가 30%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보면 한 번 내려가면 30에서 40% 정도 떨어지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들이 모두 다 사라진다고 했을 때 그때가 고점에서부터 40% 정도가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대충 보게 되면 그 정도 떨어지면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왔던 부분들은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거기 정도까지는 내려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주식도 보시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 주가가 어느 정도였냐면 2200포인트 거의 그 말부분에서 2300포인트 정도 사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2300포인트 이런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번에 떨어질 때 한번 보시면 2300에서 처음 걸렸다가 거기에서 한 번 더 내려가서 2150가잖아요. 그러니까 2300까지 내려가면서 이미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갔던 부분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갔던 부분들은 다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떨어지면 40% 정도 하락하고 이런 정도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폭을 얘기해 주셨으면 혹시 기간으로는 좀 언제쯤 이제 하락이 이제 멈출까요? 멈추는 거는 지금에 떨어지는 형태 이런 거 보면 지금처럼 이제 막 급하게 내려가고 그러는 거는 내년도 상반기 내에는 일단은 마무리가 된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천천히 내려가면서 아무튼 사람을 이제 좀 잡는 형태가 되죠. 그리고 이제 바닥에 도달하면 그 바닥에서부터 최소한 4년 내지 5년 정도는 옆으로 쭉 기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충 이제 떨어지는 것이 마무리가 되고 그러는 게 2024년도고 거기에서부터 4년 정도 내지 5년 정도를 옆으로 긴다라고 하면 2029년도 뭐 이런 정도까지는 그냥 옆으로 쭉 기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와서 뭐 만약에 아주 성공적이다라고 따지면 이번에 작년도 이렇게 기록했던 고점 넘고 그러는 데까지 또 한 2, 3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러면 2030년 뭐 넘어서 이 정도 돼야 작년도 고점. 하락 얘기하신 분도 좀 두 종류 나뉘는 게 어떤 분들은 한 2027년, 한 2030년 돼야지 오를 수 있다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왜냐면 이제 이 부동산이랑 하락은 한번 항공모함처럼 꺾이면 다시 돌아서기 힘드니까 또 다른 분은 아니다. 이번에 하락인 건 맞지만 그분도 이제 전망을 맞추신 분인데 이번에는 하락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소득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공급도 굉장히 없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번에는 그 하락이 기간이 짧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 의견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다지 뭐 그렇게 타당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잘 안 드는 게 공급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거든요. 가격이 올라갈 때는 공급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수요가. 대신에 가격이 꺾이면 그때는 어마어마한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보세요. 어마어마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걸 뭐 새로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들도 공급대에 나오잖아요. 그거를 지금 뭐 수요가 거의 없으니까 그 공급을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업자들이 만들어낸 그 얘기니까 그거는 뭐 그다지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뭐 물가 뭐 이런 얘기가 하지만 높은 물가가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내년도 하반기 정도 되면 우리나라 물가 상승이 2% 이런 정도로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높은 물가 이런 것들 계속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빠른 속도로서 이건 가고요. 가격을 볼 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격이 올라가다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완전히 판이 바뀌는 형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의 논리를 가지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판이 바뀌면 새로운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전까지 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한 6년 동안에 걸쳐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아직까지도 보면 부동산에 대한 그 믿음이 있죠. 이제 믿음에 이제 젖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판이 바뀌면은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죠. 예,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원래 문재인 정권 때 이제 똘똘한 채가 굉장히 유행이었잖아요. 이번 하락장에서도 강남은 버틸 것이라는 의견도 이제 굉장히 좀 많았다가 지금 강남이 이제 상구가 그 강남구, 서초구, 이제 송파구 중에서 송파구 쪽에서는 좀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강남구, 서초구는 좀 버티고 있는 약간 그런 현상인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는? 서초구, 강남구가 버티고 그다음에 송파구가 못 버티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송파구는 대단위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4,000세대, 5,000세대 되는 그런 단위의 그 아파트 단지들이 3, 4개 넘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서는 일정하게 어느 정도 거래가 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하락이 큰 거고요. 강남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고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없죠. 많다고 해봐야 뭐 1000몇 세대 뭐 이런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의 하락 이런 것들이 포착이 잘 안 되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예, 거군요. 그렇죠. 거래가 되는 부분들이 없으니까 이제 그게 되는 건데 나중에 가보면 결과는 다 똑같습니다. 여기도 피할 수 없다. 예, 그거예요. 왜 그 한참 오를 때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격이 비싸다라고 하는 아크로리버파크. 아리파. 예, 그게 이제 평당 1억을 넘었다라고 해가지고 막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때 청와대를 비롯해서 이런 데서 해가지고 진짜 그 가격이냐라고 해가지고 막 조사하고 어쩌고 한 다음에 결과 나온 게 아, 이거 정상적인 거래는 아닌 것 같고요. 뭐 그래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서부터 보면 슬그머니 1억, 평당 1억은 당연해진 거고 평당 1억 2,500까지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거래가 한 20억에서 됐었는데 갑자기 어느 놈이 뚝 해가지고 한 17억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얘기가 되게 많죠. 뭐 이게 뭐 증여인데 이게 뭐 부동산 그 중개소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고 이거는 특별한 어쩌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슬그머니 그 가격이 원래 가격, 이제 그 거래 가격이 돼요. 그게 이제 거기에서부터 거래가 되기 시작하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됐지만 사는 사람들 앞으로 계속해서 바이어스 마켓인데 아니 강남구에서 사는 그 집을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송파구에서 한 30% 정도 떨어졌는데 이 아파트 단지가 거래가 안 됐다고 해가지고 2011년도 5월 달에 뭐 그다음에 6월 달에 사상 최고치의 가격이 있는 거 아 그럼 나 우리 그 가격으로 사줄게요.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데 30%씩 떨어지고 그랬는데 아 그러면 여기도요 대충 그때 뭐 한 20억 정도였으면 한 15억 정도 내지 14억 정도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그 이상은 전 싫어요. 그 이상 그 해가지고 뭐 한 18억, 19억 내라 그러면 그러면 저 다른 데 가서 그 떨어진 데 가서 해볼게요.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 가격을 견디지 못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이번에 혹시 부동산 하락이 그러면 센터장님 작년 9월에 이제 방송에 얘기하실 때 전망하신 것처럼 딱 그 정도 속도였던 건지 아니면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더 가파른 건지. 아, 하락 속도가요? 네. 하락 속도 자체는 이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진짜요? 예. 떨어질 때는 제가 가끔 주식을 갖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야, 올라갈 때는 우리가 커다란 돌을 밀어 올려야 되는 거야. 그런데 떨어질 때는 이게 중력의 법칙이 작용을 하거든. 가격도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떨어질 때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서 떨어져. 이런 건데 지금 하락의 속도는 제가 봤을 때 내가 생각했던 정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락을 하는데 이렇게 거래가 안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을 뿐이지 하락하는 속도는 뭐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된다라고 생각. 올해 하락이 근데 그만큼 더 가팔랐던 건 금리 인상이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만큼 빨리 올랐기 때문인 것도 가장 큰 거겠죠? 일단 그거가 트리거가 됐고 그거를 가지고 이른바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유를 얘기할 수 있는 건수는 제공을 해줬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 전에 이미 너무 높은 가격이. 네,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금리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주가도 그렇지만요. 뭐든지 보면 가격이 높아지면 그 어떤 호재도 견디지 못합니다. 대신에 가격이 떨어지면 그 어떤 악재도 그 역할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약간의 악재만을 가지고 톡 건드려도 그러니까 가격이 확 무너져 버리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보면 가격은 이렇게 무너진다라고 하는 건데 금리를 올림으로 해서 약간의 거기에다가
텐션을 딱 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두부 만들 때 간수를 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야 이제 두부가 뭉치는 형태가 되고 이렇게 가는데 딱 그 간수를 금리를 통해 가지고 딱 줘버리는 형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확 무너져 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가격이 떨어진 이후엔 그 억다한 악재도 의미가 없다. 그렇죠. 되게 와닿네요. 네. 이미 다 반영이 된 거니까. 네, 그렇죠. 가격이 낮아지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가격의 하락을 막아보자라고 해가지고 막 정책을 피고 하잖아요.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정부 정책 반전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정말 한강에다가 돌 던지는 거하고 똑같고요. 네.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떨어질 만큼 다 떨어지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걸 가지고 정책을 피면 그때의 힘을 쓸 수 있는 그게 되는데 떨어질 때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하는 거는 뚝이 터져서 물이 터져 나오는데 그 앞에 서 있는 거죠. 내가 맞겠다라고 해가지고 온몸으로 팔 벌리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떠내려가지 그게 뭐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형태 되는 거예요. 자, 심하게 떨어진 곳은 매도가가 이제 고점대에 30% 이상 하락한 아파트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센터장님이 30-40% 빠진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데는 이제 실수요자인 분들은 사도 이미 말씀하신 전망치만큼 어느 정도 빠졌잖아요. 이게 여기서 또 30-40% 빠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더 사도 될 때는 사도 된다. 그렇기는 한데 추가적으로 좀 더 내려가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생각해야 될 건 지금 사가지고 가격이 쭉 반전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밑바닥을 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 문제가 없죠. 근데 나는 또 은행에서 돈도 빌리고 어쩌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생기는 금융비용은 누가 그 은행에서 안 갚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또 나 이자 내고 그래야 되니까 그거는 그렇게 뭐 깎아주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그만큼 또 나한테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선택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집값이 오를 거라 생각하지 않으면 차라리 전세 월세 사는 게 주거비용을 오히려 아끼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90년도에 5대 신도시를 만들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뭐 했다고. 그때 대치동 음마 아파트가 거의 50%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91년도 중반 정도 되면 하락이 거의 멈춥니다. 근데 그게 쭉 가다가 97년도 외환위기 나기 직전에 96년도 말 정도에 약간 올라가요. 어느 정도 올라가냐면 1억 3천짜리 아파트가 1억 3,500 정도로 호가가 약간 올라가요. 500만 원 정도. 그런 정도의 기간을 무려 5년 내지 막 이렇게 겪어야 돼요. 그거를 그 기간 동안 내가 그 이자를 다 내고 해야 되는 건데 그거 나한테 그렇게 뭐 그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걸 생각해야 되죠. 지금 이자 얘기해 주셔서 사실 이번에 이제 집을 사신 분들은 연끌로 집을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렇죠. 그분들은 사실 금리까지 올라가서 지속 이자 굉장히 부담스러울 텐데 거기에 덩달아 또 사실 집값이 오르면 그 이자 부담을 내가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집값도 떨어지니까 이제 패닉에 빠지는데 그렇죠. 이분도 도대체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팔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사실 이미 빠졌으니까. 그렇죠. 팔 수도 없고 안 팔기에는 또 이게 이자가 부담스럽고. 좀 되게 현실적인 조언이 이분들한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참 할 얘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 뻔하게 어떻게 이렇게 무슨 어떤 전략을 쓰거나 어떤 방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방법이 모두 막 해버린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치, 이미 이제 외통수가 돼버리니까.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떤 형태의 조언이나 이것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죠. 여기에서 이미 어느 정도에서 샀을지 모르지만 샀던 거에서 지금 마이너스로서 떨어져 있고 많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샀던 거에서부터 한 20%도 내려가고 했을 텐데 지금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라고 했을 때 팔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팔려고 하면 여기서부터 더 디스카운트해서 내다가 팔아야 되는데 그조차도 팔린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방법이 별로 없는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죠. 결국에 보게 되면 내 인생에서 정말로 굉장한 실수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든지 그냥 버티면서 가는 거 방법. 지금 그래도 파는 것보다는 버티는 게 차라리 이미 이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지금에서는 팔려고 하더라도 팔 수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팔겠다라고 해가지고 파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식시장도 그렇잖아요. 야, 이거 떨어질 것 같으니까 긴 달이다가 안 돼가지고 막 그랬는데 안 팔려. 그러니까 막 쫓아가면서 막 내다 팔아버렸는데
보니까 우연히 그게 딱 바닥이 돼버리고 뭐 이러는 것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참 별 방법이 없다. 일단 뭐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라도 좀 견뎌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죠. 지금 만약에 근데 그런 이자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급하게라도 빨리 팔아야 되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자 부담을 도저히 못 견딘다. 네네. 그래서 잘못하면 파산이 날 수 있다. 네네. 라고 하면 그거는 처분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잘못하면 은행이 경매 불러버리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하는 거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내가 이거 보니까 이자를 잘 못 내고 초읽게 들어간다라고 따지면 그거는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했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매수를 하려는 사람은 이유는 딱 하나지만 매도를 하는 사람들은 이유는 100가지가 넘는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때는 매도자가 매수자를 이길 수 없는 거다.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 지금에서는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집을 사도 되는 시기를 좀 알 수 있는 지표나 신호 같은 게 있다면, 그리고 그때는 뭘 사면 좋을까요? 요즘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상승할 때 이제 소형들이 인기가 굉장히 많았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다음 상승기 때는 대형이 풍기 현상, 그동안 안 지었으니까 대형이 많이 오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던데. 일단 이런 신호가 나오면 사세요라고 이제 그 하는 건 올해 내년 뭐 길어도 또 뭐 내년도 상반 내후년도 상반기 이때까지는 이제 그게 적용이 안 되는데요. 강남에 있는 재건축하고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개인 그 분양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합분 빼고 그런 것들이 이제 미분양이 나가지고 막 이 사업을 진행을 못한다 한다. 뭐 이런 이제 그 해가지고 막 그 미분양 때문에 거의 뭐 죽어나는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때 정도에 한번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 뭐 이런 정도 기사가 나올 때. 예, 그런 건데. 그러니까 올해 내년도에는 그런 거를 적용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올해 내년도 길게 되면 내후년도 상반기까지는 그런 물량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PF 걸려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우선은 아무튼 보면 부동산 PF가 부실이 될 가능성이 높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무조건 밀어내기로 나옵니다. 되든 안 되든 일단 무조건 밀어내기로 나가버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간 동안에는 미분양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강남에 뭐 아파트 재건축하고 하는 데가 미분양 났다. 아, 그래서 이제 바닥이구나. 이건 아니고 그런 국면들을 다 지나고 나서 제대로 된 물건들이 이제 그 분양을 하고 하는데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진짜 문제가 있는 그 형태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이제, 가격이 좀 바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왜 대형의 아파트들이 잘 안 됐을까라고 하는 거 따져보면요. 이건 인구 구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사람을 이렇게 그 대형 아파트에서 많이 산다라고 하면 대형 아파트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많아 봐야 4명이잖아요. 그렇죠. 이 어른 둘, 애들 둘 이런 형태가 되는 데다가. 그런데다가 애들은 보면 대학교 졸업하고 어느 정도 지나면 다 이게 나갑니다. 나가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2사람인데 그 2사람이 60평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살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겨울에는 어마어마하게 썰렁합니다. 내가 쓸 수 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거든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 그러면 그 중에 방이 한 5개다. 그러면 그 중에 3개는 꺼놓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방 포함해서 또 하나 정도만 하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집 자체도 너무 크고 썰렁한 상태가 되는 데다가 그렇게 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은퇴를 하고 이러는 형태가 되니까 이게 이 수익이 나오는 건 없고 대신에 아파트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비용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들 하는 게 뭐냐면 대형의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은퇴와 해서 작은 데로 가고 나머지를 가지고 내가 그냥 그 이자를 받던 뭐라든 하면서 살자라고 해서 대형 아파트들이 선호가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은 더 심해지면 더 심해지지 덜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보면 대형의 아파트들이 이번에 선호를 못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또 선호를 받을 거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인기가 높은 건 국민주택 그 정도 되는 거. 그러니까 왜 전용 면적 25평 정도 이렇게 되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거고요. 거기에서 약간 크다라고 해봐야 이제 뭐 40평대 이런 거고 그 밑에는 신혼부부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거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가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선호되는 그런
그런 거다라고 봐야 되죠. 저는 두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집값은 어쨌든 그동안은 우상향했잖아요. 그 이번 하락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는 결국에는 또 정고점을 뚫고 우상향하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왜냐면 이제 센터장님은 닥터 둠이니까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어쨌든 인구가 작아지고 있으니까 지방 도시가 소멸된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서울에 아니면 지방의 대도시에서 중심에 있는 집을 사는 게 투자 수익률 입장에서는 안전한 건지. 우선은 보면 이제 인구 구조 때문에 부동산이 어떻게 될 거냐. 그 이제 우리가 일본 옆에 있으니까 자꾸 일본을 봐가지고 일본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꼭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거에 몰입할 필요는 없는데, 그게 아니고 성공적인 그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자, 과거에 같으면은 보면 이런 형태지 않습니까? 5억짜리 집이 거기서 출발을 쫙 해서 올라가면 쫙 올라가서 한 12억 내지 13억 뭐 이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떨어지면 약간 떨어져서 한 9억 정도 이런 정도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면 한 20억 넘고 한 20몇 억 되고 뭐 이런 형태로서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는 고점에서부터 한 2, 3억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올라가게 되면 한 9억, 10억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건데, 앞으로는 보면 굉장히 성공적인 그림이라고 하더라도 자, 이번에 20억짜리가 떨어져가지고 한 14억, 뭐, 그 다음에 한 13억 이렇게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한 10여 년 후 정도 돼가지고 고점을 회복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한 22억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꺾여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또 내려와. 그럼 어디까지 내려오냐? 이번에는 바닥이 12억이었으면 그 다음에 바닥이 한 15억 정도. 이런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고점을 넘어서 올라가는 그게 극히 미미한 형태가 되는 거죠. 옛날에 비해서는 극히 적은 형태가. 왜냐하면 그게 이제 인구나 이런 구조, 이것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죠. 수요가 계속해서 창출되면서 늘어나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제가 봤을 때에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어들고 하는 것들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그게 일본처럼 완전히 엎어뜨려 버리는 형태가 될 거냐, 아니면 그게 아니고 그래도 그런 것들을 벗어난다라고 하면 성공적인 그림이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고점을 그렇게 크게 많이 벗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못하는 형태가 되겠는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완전히 뭐 부동산 엎어져서 이제서부터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거는 그런 건 누가 알겠습니까? 그건. 그거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성공적인 그림이나 표준적인 시나리오는 그런 형태의 그림이 되지 않겠느냐. 일본처럼 완전히 엎어지고 이러는 건 아니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지방 소도시는 당연히 앞으로 인구 구조 그렇죠. 측면에서 조심해야 그러니까 되겠네요. 이제 중앙으로서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건 맞아요. 그건 뭐 일본이나 이런 데서도 모두 다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맞는 부분인데, 그러면 중앙으로서 오는 게 다른 외곽지대에 있는 건 다 떨어지고 이것만 그 독특하게 계속해서 올라가느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그 주변 지역이 40%씩 막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면 이것도 떨어지는데 조금 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른 이 외곽 지역은 아예 거래가 안 돼 버리는데 이거는 그래도 조금은 거래가 되고, 그 다음에 외곽 지역은 아예 빈집이 돼 버리는데 그래도 여기는 사람이 들어와서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거지. 이 바깥쪽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엎어져서 난리가 나는데 이 중간에 있는 건 계속해서 올라간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